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 6호선 합정역 환풍구 쪽에서 연기가 자욱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교통공사 측에서 보면은 불꽃이 보인 것은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연기가 지금 자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정역 무정차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참고하시고요. 다른 또 내용들 들어오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 아는 경찰.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영화에서 이런 내용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돈 주고 사람 목숨 빼앗는 거를 살인청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살인 청부업자에게 실제로 살인을 의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여성이 살인 청부한 사람이 대상이 자신의 어머니였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11월 중순에 사건은 발생했던 거예요. 예.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강남 지역에 있는 그 모 중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아, 교사예요? 예, 이 여성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 해결해 줍니다 하는 그 심부름 센터로 접속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요. 네. 어머니를 살해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고요. 그 심부름 센터에서는 그 얘기가 돼가지고, 계좌로 한 6,5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받았어요. 예. 선입금으로?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준비 중에 있는 건데. 네. 이게 묘하게도 이제 그 당시에 이 여교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의 어떤 외도 같은 거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내의 이메일, 물론 아내의 이메일 몰래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네네. 예, 아내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도가 문제가 아니죠. 큰 범죄니까 경찰에 재빨리 신고를 해줬고요. 그래서 남편이 신고를 한 거군요. 남편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사 아내 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 직원 그 둘이 구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남편의 신고가 없었다면은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이게 전해진 게 착수금인지.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전체 액수를 다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실행에 이뤄지면 뭐 다른 액수를 주는 이런 것이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실제로 실행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건 조사가 되어야 알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 위험까지는 사실 예방을 한 거죠. 그 신고에 의해서. 아니 교사식이나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거를 인터넷상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우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허술한 범죄지요. 예. 그래서 더더군 이제 우리가 이 충격을 받는 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경찰청 역사, 이 범죄 통계 역사에서요. 예. 친딸이 친어머니를 청부살에 의뢰한 거는 최초 사건일 겁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동안 그런 거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분의 직업이 중학교 교사라는 것 때문에 예.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뭐 부인이나 뭐 남편이나 그렇죠. 이런 형태의 첨부는 예전에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부부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안 되지만요. 이건 자기 혈육을 이렇게 존속을 이렇게 직계 존속을 한 경우는 아마 제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살해 동기에 대해서 뭐 이 교사가 뭐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본인을 학대한 부분이 사무치게 남아 있어서 머릿속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하간 그 이 청부 살해를 의뢰한 동기는 어렸을 적에 학대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 재판상에서 그렇죠. 그런 된 거고 양형 참작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제 실제의 검찰청에 있는 진술부석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들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바의 학대의 구체적인 양태라든가 감정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은 이게 실제로 거짓말인지 아니면 약간의 망상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재판장에 제출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만 실제 이것이 될 것은 재판장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촉이 대단하신 두 분 아니에요. 이런 상황 물론 진술은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뭐 다른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주세요? 일단은 경찰에서 추정하는 그 이 청부 살해 동기는요. 네. 이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을 바로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유일하게 이 여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볼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재산을 노린 범죄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실제로는 사실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계획상으로는 사실 좀 많이 바보 같은 짓이죠. 물론 허술하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를 살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연스럽게 잘 모시고 있으면 자기 재산이 될 거를 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뭐 사회에 이걸 뭐 희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떤 촉발된 어떤 방아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거는 찾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범죄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마 조사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급히 돈이 또 필요한지 여부도 또 그렇죠. 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영화 보면은 킬러들을 묘사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는 항상 뭐 우유를 들고 있다거나 무슨 뭐 이런 그 누군가와 말도 섞지 않는 좀 그런 냉혈한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인 청부업자가 존재한다는 아니면 이런 그 청부가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있기는 했죠. 1대1로. 네. 1대1로 뭐 유명한 뭐 시의원이 또 뭐 청부 살인을 교사했던 적도 있고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건이 있지만 이처럼 심부름 센터에다가 공공연히 인터넷으로 접속해 가지고 청부 살해 의뢰한 거는 거의 없고요. 네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청부 살해 같은 거를 의뢰를 하면 심부름 센터에서 옳다고 나오고 받아주기는 해요. 돈은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돈만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살인은 행위는 안 해줘도 그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돈 준 사람이 절대로 경찰에 신고 못 하니까요. 그렇겠죠.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사취하는 심부름센터 이런 조직원들이 있기는 해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내 같은 경우는 실행에 착수를 안 했으니까 뭐 청부사 살인 교사 예비로 받고요. 구속했고 6,500만 원을 이제 받은 심부름센터 이 직원은 사기죄로 받습니다. 사기죄로 받다는 거는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돈만 갈취한 거라는 거죠. 속여가지고 그렇게 구속이 됐어요. 그 범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교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제일 약한 걸로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기죄로 들어온 이유는 그 심부름센터 직원이 살인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법 논리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면서 이런 종류의 그 얘기들이 그냥 뭐 채팅창이나 이런 데서는 막 오가지만은 실제 이런 거는 사실 드물고 없어요. 거의 없는 거고 영화상에 나오는 그러면 물어보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오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 필리핀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냥 영화상의 재미로 이렇게 설정한 것이지 예.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는 우리 경찰이 거의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았는데 다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 돈이 좀 많이 궁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그걸 올려놓고 뭐 이런 형태를 해는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실행됐는지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쭙고 싶었어요.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 발생을 했던 10대 흉기 난동 사건.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여기서 경찰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 사건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8호선 3번역 출구, 그러니까 암사역 주변인데요. 8번 출구 인근에서 18살과 19살 먹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적극적인 공격 의지를 보이는 한 사람이 손에 카터 칼 종류의 흉기를 들고 상대를 가해하려고 그러고요. 네. 상대방은 피해서 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지나가던 사람의 어떤 촬영에 의해서 이제 이게 다 떠버렸는데요. 정말 예, 영상 다 공개됐어요. 예, 저는 그거 진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이 왜 싸웠나 봤더니요. 이들 두 명이 이 전날 천호동 일대의 어떤 그 마트 같은 데 들어가고 빈집털이 이른바 절도 행각을 같이 했던 거예요. 예. 훔친 거는 한 5만 원 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두 사람인데 그 중에서 요번에 이제 칼에 공격을 당한 A군, B군 편의상 나누면 B군. 예, B군. B군의 영상이 뜨니까 그 친구를 먼저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예, 예. 검거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자, CCTV에 한 사람 더 있잖아요. 그 사람 대라 했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A다. 이렇게. A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B군이 A군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말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불었어? 범행 시인하고 나를 불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둔기를 들고 먼저 공격을 했고,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흉기로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과정이 정난하게 찍혔던 겁니다. 네. 근데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예, 이런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폭력적인 행위 이런 거 등등을 여과 없이 찍어가지고 마구 유포하는 행위는 이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영상을 보고서도 이제 놀라고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또 문제는 경찰이 이제 등장을 하고 여기서 테이저건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신고를 접수한 상황은 뭐냐면은 그 A군이 B군을 공격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상처를 입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출동이 돼서 네. 이제 대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 왜 빠르게 진압을 못했느냐 첫 번째 그리고 그러게 시간을 좀 벌어줬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A군이 그 시민들 사이 특히 네네. 여성들인 시민 사이로 도망갔고 만약에 그래서 인질극을 벌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예. 그리고 테이저건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맞춰갖고 진압이 안 됐던 부분 그래서 테이저건의 성능이나 아니면 교육 훈련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많았던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김민강용 경찰청장이 하는 과정에서 신형 테이저건 얘기나 이런 등등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시민들이 볼 때는 즉시 달려들어서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범인이 대응하면서 자전거 같은 걸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니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다. 예.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본 그 시민들이 아니 경찰이 왜 적극적으로 못하고 겁을 먹느냐. 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잘못된 지적이고요. 네. 오히려 그 당일날 경찰의 대응을 꼭 문제를 삼자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요.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소개시켜야 돼요. 거기 모여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 다 해산시켜야 어떤 일이 돼요.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범인이 즉시 그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들 틈으로 들어가서 인질로 잡을 수도 있는 경우예요. 네네. 그거를 소개시키지 않은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앞에서 범인을 쳐다보고 있는 경찰이 하나 있다면 네. 뒤편으로 그 사람의 퇴로를 차단하는 경찰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예.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은 경찰을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자전거를 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뒤로 주춤주춤 물러난 그 경찰관이 소극적이고 겁을 먹었다는 식으로 이 매도하는 이건 전 매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분명히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지적하자면 예. 실질적으로 저는 일선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요. 겨울을 이 동절기에 이 두툼한 점퍼를 입거나 패딩을 입은 상태에서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 진압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왜 간과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제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었다면 테이저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시 3단봉 빼고 경고, 물론 3단봉으로 그 제압을 할 때도 반드시 경고하고 회유하도록 돼 있어요. 네,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듣지 않으면 3단봉으로 범인이 들고 있는 손목, 그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내리쳐서 제압하는 게 맞아요. 네. 테이저건은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경찰, 출동하는 경찰에 중간 단계의 무기 장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네. 권총은 있지만은 사용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예. 흔히 말하는 테이저건이라는 거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여건, 상황 여건에 따라서 너무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극이 2개 나가서 동시에 꽂히거나 아니면 하나가 빠지면은 전기가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쏜다고 해서 다 그 감전되는 것처럼 막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개의 핀이 다 맞아야 플러스 돼요. 극, 마이너스 극이 동시에 찍어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또 젊은 사람이 몸을 약간 비틀면 하나는 퉁 튕겨나갈 수가 밖에 없어요. 두꺼운 옷 입은 데다가 옷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의 테이저건의 성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일선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또 사실 재작년까지는 경찰청 지역경찰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 수준에 대한 건 잘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선에서는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지방경찰청에서는 그 이스라엘 경찰에 쓰는 고무총탄 같은 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장관 그 약간의 그 공격용 방패는 아니지만 작은 방패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투망도 요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경찰 수뇌부에 접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몸으로 막으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형태의 경찰 장구가 제공돼야 되고 그 제공된 것을 충분히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 상해만큼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현장에 있는 경찰을 너무 나무라시는 거는 사실은 다른 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가장 유용한 장비, 도구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거나 보충되면 될까요? 일단은 테이저건이 동절기에 제가 말씀드려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그 권총보다는 유용하죠. 경찰이 지난 1년간 총기 사용은 권총 사용은 한 32회에 그쳤고 테이저건으로 범인을 진압한 게 한 거의 1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행사됐다는 건데 이제 그 계절별로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테이저건은 미국산 수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요. 그 2개의 전극이 테이저건을 쏘면 날아가는데 한번 그때 조정할 때 불빛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전극은 2개가 날아가는데 조정하는 어떤 불빛은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 비효율적인 형성체로 돼 있고요. 카트리지를 한번 또 쓰고 나면 5만 원 상당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함부로 쏘다가 하면 지가 물어내야 돼요. 그래요? 일선에서 장난 삼아서 한번 쐈다가 그거 물어내야 돼요. 한 번 쏘면 5만 원? 징계받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서 효율적인 한국산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준점도 하나고 카트리지는 무한정 이제 충전해서 쓸 수 있고 비용도 싼 걸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그게 좀 바뀌어야 되고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교육이에요. 자, 카트리지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경찰을 교육시키냐면 한 50명, 100명 강당에 모아놓고 네. 자, 맞아볼 사람 나오고 쏠 사람 나와요. 제가 이걸 맞으면 어떨까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손 들고 나가서 맞아봤어요. 맞아보셨어요? 네, 맞아봤습니다. 예. 잠깐 정신이 잃게 되는데요. 예. 맞아봐야지 또 제가 알 것 같아서 한번 맞아봤는데요. 예.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는 거 맞아요. 그냥 반드시 고목나무처럼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쏘는 사람이 보여주고 맞는 사람이 한번 있고 그걸 지켜보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 경찰이. 왜 한 번 쓰면 5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장구가 지급된 거는 중요한데 네. 그거를 충분히 몸에 익힐 정도의 그러니까요.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3교대, 4교대에서 시간을 빼질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안 해봤는데 잘못 쐈을 때 심장 맞으면 죽습니다. 이거 해갖고 잘못 맞으면 얼굴 네. 맞으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훈련 시간을 왜 확보를 못 했느냐. 또 하나 아까 3단봉 말씀하셨는데 3단봉으로 손을 쳤을 때 이 뼈 부러지면 누가 물어내는지 아십니까? 경찰이네. 본인이 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러지게 때려야 되는데 안 부러지게 때리다가 피하다가 자기가 칼을 뒤에 맞으면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의자 손을 3단봉으로 내리쳐서 그 용의자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치료비를 경찰이 물어요? 그렇죠. 뭐 정도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경찰 또 공제 보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요. 하여튼 총기나 뭐 이걸 사용해서 범인이 다쳤다 그러면 뭐 내가 돈을 물어내지 않고 징계를 안 먹는다 치더라도 조사를 아마 한 달은 받을 거예요. 예. 경찰은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시간 확보하고 장구 제대로 해주면은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줄어들 텐데 네네. 제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 영화 참 그걸 가지고 우리 경찰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겠네요. 1433번님, 범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보다는 쏘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쏘는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2934번. 님께서는 우리의 아는 경찰 김복준 교수님 배상원 프로파일러 멋지십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난동 부른 이 피의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기존에 저질렀던 절도 범죄는 처벌 받겠죠. 특수절도.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자기를 불었다고 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가서 지금 폭행했잖아요. 그건 특가법상의 보복상해예요. 그래요?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명이 하나 더 얹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한테 무력으로 맞섰잖아요. 그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마 하나 더 첨부될 거예요. 추가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뭐 구속돼갖고 상당한 기일 동안 아마 수용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때문에 진짜 경찰의 어려움들, 아픈 부분들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